정말 숨막히는 더위가 이어지고 있죠. 2025년 7월 5일 현재인데요.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어요. 네, 맞아요. 저도 아침에 뉴스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서울만 빼고 거의 모든 주요 시도, 특히 경기 일부랑 강원, 충청, 전라, 경상 곳곳은 아예 폭염 경보더라고요. 네, 경보 수준이면 정말 심각한 거죠. 보통 이렇게 강력한 폭염은 장마 끝나고 오잖아요. 7월 말이나 8월 초쯤. 그렇죠. 그때가 한참 나올 텐데. 근데 올해는 진짜 이례적이에요. 7월 초면 원래 장마가 막 쏟아져야 할 텐데 말이죠.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 일찍 그것도 이렇게 강력하게 더위가 온 건지 다들 궁금해하실 겁니다. 이 이례적인 폭염, 그 원인이 대체 뭘까요? 핵심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겠더라고요. 아, 두 가지요? 네. 첫 번째는 비교적 단순한 이유인데 장맛비가 제대로 안 내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 그렇죠. 비가 와야 좀 식는데. 네. 비구름이 적으니까 그만큼 햇볕이 강하게 내릴 째고 이게 그대로 지표면을 달구는 거죠. 하긴 요즘 계속 하늘이 쨍쨍했어요. 장마철인데도 비 소식은 없고 더 덥게 느껴지더라고요. 맞아요.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게 중요합니다. 아, 역시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군요. 네. 두 번째 원인이 사실 더 중요하고 좀 더 복잡한데요. 바로 대기 구조 자체에 있습니다. 대기 구조요? 네. 지금 한반도 상공이 말이죠. 지상 가까운 대기 하층뿐만 아니라 저 위쪽 상층까지 전부 다 더운 공기로 꽉 차 있는 상태거든요. 상층이랑 하층이 다 덥다고요? 보통 여름에 덥고 습한 공기는 아래쪽, 그러니까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에서 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일반적이죠. 그리고 그 하층의 더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면서 식어야 구름도 만들고 비도 내리고 하는 건데요. 그렇죠. 근데 올해는 상황이 다른 게 대기 상층에 평소보다 훨씬 일찍 그리고 아주 강하게 발달한 티벳 고기압이라는 게 있어요. 티벳 고기압이요? 네, 이 티벳 고기압이 뜨겁고 건조한 공기층을 만들어서 아주 넓게 자리를 잡고 딱 버티고 있는 겁니다. 뭐랄까, 거대한 뚜껑처럼요. 아, 뚜껑이요? 그러니까 아래에서는 계속 덥고 습한 공기가 들어오는데 위에서는 뜨겁고 마른 공기가 뚜껑처럼 꽉 누르고 있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아래에 더운 공기가 올라가지를 못하고 그냥 갇혀버리는 거네요. 와, 이 부분이 핵심이군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렇게 대기 상층과 하층이 전부 다 뜨거운 고기압에 덮여서 열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갇히는 현상. 이걸 기상학에서는 열돔이라고 불러요. 열돔. 아, 들어본 것 같아요. 뉴스 같은 데서. 말 그대로 열기돔 안에 갇힌 거네요. 네, 그런 셈이죠. 그럼 이 열돔 현상이 생기면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건가요? 열돔이 딱 형성되면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첫 번째는 공기가 위아래로 잘 섞이지 않으니까 구름이 잘 안 만들어져요. 그럼 햇볕은 더 강해지겠죠? 아, 악순환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대기 흐름 자체가 아주 느려지고 정체됩니다. 바람이 약해지니까 한번 달궈진 열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특정 지역에 계속 쌓이는 거예요. 아, 그래서 폭염이 더 오래가고 심해지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지금 한반도 상공이 바로 이 열돔 영향 아래 놓여 있다고 분석되는 거고요. 아래쪽에서는 그 일본 큐슈 부근 고기압 가장자리에서 덥고 습한 공기가 계속 들어오고 위에서는 티벳 고기압이 딱 버티고 있는 거죠. 이야, 단순히 그냥 기온만 높은 게 아니었네요. 아예 대기 구조 전체가 열기를 가두는 시스템이 되어버렸다는 거군요. 맞아요. ECMWF 같은 여러 수치 모델 예측 자료들을 보면 당분간 이런 고온 상태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나와요. 계속이요? 네. 왜냐하면 이 열동이라는 구조 자체가 한번 만들어지면 쉽게 사라지지가 않거든요. 전체적인 공기 흐름에 아주 큰 변화가 생겨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그런 조짐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열도 말에서 당신이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뭘까요? 이게 그냥 덥다가 아니라 뭔가 구조적인 문제라는 걸 알았으니까 좀 다르게 대비해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당신의 건강이죠. 그렇죠. 열돔 상황에서는 밤에도 기온이 잘 안 떨어져요. 열대야가 심해지고 또 습도까지 높아서 불쾌지수도 엄청 올라가고 온열 질환 위험이 아주 커집니다. 와, 정말 위험하겠네요. 네, 그래서 정말 의식적으로 물을 자주 드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하루 중에 가장 더운 시간대, 보통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인데 이때는 정말 가급적이면 야외 활동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이나 만성질환 있으신 분들은 더더욱 조심하셔야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그냥 일시적인 더위가 아니라 어쩌면 꽤 오래 지속될 수 있는 구조적인 폭염이라는 점 꼭 기억해야겠네요. 그냥 덥네 하고 넘길 게 아니라 열돔 때문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니까 상황이 훨씬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상황을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하죠. 이 열돔이 언제까지 영향을 줄지, 또 그 강도는 어떻게 변할지 계속해서 최신 기상 정보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네, 주의 깊게 봐야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자료들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어떤 걸까요? 이렇게 이례적으로 7월 초부터 강력한 열돔 현상이 나타난 것, 이게 과연 2025년 올 여름 한 해의 그냥 특이한 사건일까요? 아, 아니면 어쩌면 이게 앞으로 우리가 마주하게 될 여름의 새로운 모습, 그러니까 뭐랄까 뉴 노멀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신호는 아닐까 하는 점입니다. 뉴노멀?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생각해 볼 문제군요. 네, 그렇죠. 이 현상을 좀 더 큰 그림, 그러니까 기후변화라는 맥락 속에서 어떻게 봐야 할지 앞으로 우리가 깊이 고민해 봐야 할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